우리 증시는 2000선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기술적으로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의 이 하락세가 멈춘 것인지 이제는 반등이 이어질지 궁금한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의미 있는 구간을 먼저 아셔야 되죠. 항상 우리가 매월 장이 시작할 때는 월초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위냐 아래냐. 그래서 항상 월초 기준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은 아시다시피 월초 대비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우리가 지난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단에 120과 240,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마틴게 일존, 여기가 우리가 주목되는 구간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거기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잠깐 좀 보시죠. 자, 다우지수는 이번에 월초에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주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월초 기준 대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이렇게 장대 연봉을 이렇게 맞아버리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장대 연봉을 맞거나 아니면 연속 3일 동안 여기 바로 지난 1월달처럼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흑산병을 3개를 줘버리면 이때는 그런 종목 군단들은 탄력도가 단기 전환만 좀 꺾어지니까 일단 좀 리스크 관리하는 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 이렇게 밑으로 장대 연봉을 주고 내려간 다음에 또 들었다가 또 한번 두드 맞으면서 우리가 이걸 쌍둥이 캔들, 트윈 캔들이다라고 하는데 두 번 이렇게 두드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초 중심에서는 얘는 강력한 저항선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 내려갈 때 악재를 잡아먹는, 물 먹는 아마처럼 악재를 잡아먹는 거는 바로 마틴게일 구간이다. 여기 바로 지금 120선에 와서 얘가 지금 양봉을 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먼저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 구간에 도전할 때는 얘는 다시 올라가도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얘는 두들겨 맞고 있는 구간에 도져 있고 반면에 지금 120과 240선 구간에서는 계속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두리권대 영역에 현재 미국 증시가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미국을 분석하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역시 디커플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예전에 디커플링 그러면은 미국이 강할 때 우리가 못 가서 부정적인 디커플링인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긍정적인 디커플링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금 특히 우리가 이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때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이때는 미국 증시가 아침에 마이너스로 약세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포션이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포션에서 260보다 위로 끝나야 되고 대신 지수가 어디 근처에 있어야 좋았냐면 262.50 근처에서 끝나야 좋았거든요. 딱 여기 갔다 오면서 끝났거든요. 이건 정말 뭐 경이로운 부분들이죠. 여기까지 딱 갖다 놓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 장이 미국 시장이 약선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바로 디커플 현상을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디커플을 만들어줬냐 할 때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 증시는 바로 고평가 논란 관련된 고베타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밸류에이션 상에서 미국이나 또 일본과는 달랐다는 거죠. PBR 같은 경우도 미국 뭐 1.5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디커플링 현상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지금 장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 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얘는 2년 동안에 형성됐던 2050 바로 이 2년의 박스권의 모습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갈 때도 물론 박스권에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밑으로 갈 때는 21선과 6선이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 보시죠. 23 박스 잠깐 쳐볼게요. 그 다음에 63 박스도 잠깐 좀 쳐보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저현상 지금 이 주가가 싸우는 주가는 21선의 기울기가 연결돼서는 여기랑 비교되는 거거든요. 여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로서 올라가고 있는 60선의 이 기울기는 바로 여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2000선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여기 2050에서 내리로는 매물이 도졌지만 반면에 얘는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20과 60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장세는 약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혼조 장세 속에서
주가가 움직일가시 굉장히 좋겠고요. 이럴 때 장중 방향의 매매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좀 매도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가들권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승장, 하락장도 아니다.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우리 증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 앞서서 마틴게일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마틴게일존이라는 구간은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120선과 240선의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실예를. 우리가 그 역사를 왜 배우냐 그럴 때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참 멋있는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온고이지심.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을 배운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온고이지심이죠. 이 앞에 마틴게일이 들어왔을 때 3단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캔들이 먼저 양봉을 줘야 되고요. 지금은 딱 1번에 캔들이 양봉 주는 것이 마틴게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2번과 3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여기 5일 평소의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기 이 선이 상승으로 반전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5일 평소에 턴하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디커플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조정받을 때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주가가 반등하는 순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캔들의 반등만 왔고 나머지 이평선의 반등은 오지 않았다라는 쪽이고요. 대신 지금 120과 240은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말씀드렸죠. 66개월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66개월 중에서 미국은 지금 경기 사이클은 8개월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6개월 남아있습니다. 물론 통계치지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미국의 증시의 모습은 이 120과 240이 의미 있는 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향후 점검 포인트는 이 이동평균선에 돌아가는 걸 봐가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이런 매매 플레이가 아직은 필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아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